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에 세 번째로 지난 12월 23일 날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이채환 예비후보 오늘 대담 마련했습니다. 이채환 예비후보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달에 그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 첫 번째 선수로 저희 그 경주포커스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다가 또 23일 날 선관위에 등록한 날은 당일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기자회견 영상은 출마의 변이나 기자들과 일문일답은 제가 영상으로 우리 경주포커스 TV로 상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날은 별도로 인터뷰를 모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은 경주포커스에 다 모신다 이 약속에 따라서 오늘은 등록을 한 시점으로부터 한 6일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채환 예비후보를 일요일인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출마 선언 때 나눴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또 그 이후에 우리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뭐 저런 말 안 하고 궁금하다 하셨던 부분들하고 또 기자가 그날 현장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이 후보가 그날 다 말씀 못했던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가볍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끝이 아니고요. 예비 후보 인터뷰는 대담은 앞으로도 현안이 발생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모실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이채환 예비 후보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민 여러분. 저 21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여쭙니다. 뭐 많은 여건이 불비스럽고 또 나라도 혼란스럽고 지금 현재 각종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앞으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경주를 위해서 일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 색깔 옷에 점퍼를 벌써 운동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고쳐 세우시죠. 예. 네. 그 23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고 오늘까지 벌써 한 일주일 가량 지났잖아요. 네.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 바쁜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됐죠.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제가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 있으면은 뛰어가서 또 이렇게 몸을 담그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스럽게 오히려 더 다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쟁이 처절이신가 봅니다. 예, 출마 선언 때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정, 또 분열된 보수 세력의 통합, 경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책임자다. 이 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출마 영상은 저희 경주 포커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로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하게 내가 꼭 출마했던 이유들 말씀하신 부분들 짧게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또한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흩어진 보수 세력을 대통합해야 하는 지금 이 모든 걱정을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올곧은 정치, 성실한 정치, 보수를 살리는 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저 이채관의 정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 23일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 하셨던 영상인데요. 이날 어떤 기자들은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거 무슨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수 세력 통합이나 이걸 위해서 이제 참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이 다음 영상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질문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놓고 오늘 영상을 많이 들어드립니다. 제가 언급하십니다만은
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갈갈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대통합하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수 통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나 보수를 걱정하는 분들이 다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께서도 나라를 걱정하시고 보수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선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경선 룰을 확정짓진 못하고요. 다양한 안을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남권의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도권에서 표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남권의 70%, 심지어는 이쪽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은 90%까지 물갈이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예, 이날 기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 보수 세력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이 예비 후보님 모셨던 분이 아마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아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회창 전 총재가 보수 세력 통합의 역할을 하신다면 이철환 예비 후보가 이 보수 세력 통합된 보수 세력의 공천을 받는데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걸 이제 뭐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저는 정치 무대에서 이 보수권만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진 이제 인간관계가 있겠죠. 정치도 사실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비롯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원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정치권에 있는 분들까지 저하고 많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많이 걱정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된다고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모든 분들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교통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에서 내가 할 역할이 충분히 있겠구나. 네. 또 그리고 이제 총재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천의 어떤 전략은 이 전장에서 내가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말씀하실 때 보면 자유한국당의 현역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올해는 특히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유한국당의 TK지역 특히 중진들 우리 지역은 중진 아닙니다. 네네. 초선이시니까요. 이런 현역 교체설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우파 결집이 된다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현재 계시는 현역 의원들을 대규모 물갈이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수도권 표심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또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전초전격으로 치러지는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이 영남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정당에서 당연히 그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다면은 결국은 영남권 중진들에 대한 대거 물갈이, 영남권의 대거 물갈이가 이루어져야만이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들이 저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바뀌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내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런 보수 세력에 굉장히 이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도 하셨는데 이런 보수 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또는 이런 현역 의원들의 대거 물갈이 이런 외부적 요인하고 후보께서는 이런 외부적 요인과 함께 본인은 또 어떤 콘텐츠로 시민들의 마음을 한번 얻겠다 이런 가보신지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특히 경주는 우리나라 호국 보수의 중심지입니다. 경주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보면은 이 나라를 꼭 지켜내는 수성하는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6.25 전란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세력의 중심지인 경주가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마음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니까 한 60% 이상이 지금 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우리 경주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보수 세력으로 참 정치를 꾸준히 해온 제가 보수의 적자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진심된 마음으로 해서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아주 좋은 호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후보들 합동 토론회를 제안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성향의 그 영상 한번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네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후보님의 음성으로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이채관은 감히 제안합니다. 경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 시민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기 위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공개 합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현 국회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거쳐 제 자질을 반드시 검증받고 싶습니다. 경주 예. 모든 자유한국당 성향의 후보들과 합동 토론을 통해서 자질을 시민들에게 한 판단을 받아보자. 예. 그게 안 된다면 현역 의원과 맞짱 토론이라도 해서 저의 자질을 검증받고 싶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현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연히 뭐 후발주자 인지도만 올려줄 수도 있고 특히 김석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4년 전에 국회의원 그 선관위가 규정한 토론회 때에도 인신공격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면서 이제 토론회를 불참을 하고 과태료인가 그걸 내고 불참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뭐 이게 지금 예비후보들 간의 합동 토론회는 무슨 선관위의 강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현실성이 있어야지요. 이건 뭐 누가 제안을 하든 예. 많은 분들이 흔쾌하게 사실은 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마음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거북스러운 부분들은 숨기고 말이죠. 치부는 숨기면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한다? 그럼 그 후보가 과연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경주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내서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이 후보께서는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토론을 제안하셨으니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토론의 형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좀 한번 합의를 보고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으로 특히 아니면 뭐 시간을 정해서 몇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막 끝장 토론을 공개 토론을 인터넷 방송을 중계하는 가운데서 한다든지 우리 후보께서는 어떤 식의 토론을 원하십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어떤 식의 토론도 다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분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뭐 뚜렷하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응대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야. 저는 뭐 장소나 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데 일체 구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통상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시는 분들이 또 정치권에서 장관 역할도 하고 청와대도 들어갑니다. 네.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전 단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자질 검증 내지는 뭐 인적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뭐 어떤 공식적인 선거 운동 일정은 아니지만 예비 후보들도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곳곳에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 보실 거 아닙니까? 네네. 조우도 하시고 뭐 인사도 하시고 네. 그러실 텐데 이제 이 후보님의 이 공개 토론의 제안은 뭐 지상을 통해서 보든 뭐 경주 포커스 통해서 봤든 아니면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네네.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없었습니까? 나는 하겠다, 아니다, 싫다, 뭐 왜 하나 네. 이런 식의.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정종복 예비 후보님은 네. 제가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그분은 아 좋다, 뭐 충분히 흔쾌하게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 근데 뭐 현역 의원 쪽은 전혀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김원길 예비 후보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꼭 그런 토론회가 필요하냐는 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아직은 이렇게 뭐 뚜렷하게 서로 얘기가 오가지를 않네요. 저는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경주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네. 월성원전 1호기 사실상 영구정지 결정을 한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월성원전 1호기는 중수로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보면은, 월성원전 1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경수로 그죠. 원전입니다. 예. 근데 중수로는 이제 핵 폐기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안전성 문제하고 경제적인 타당성, 경제성 문제하고 이거 두 개를 놓고 계속 현재까지 논의를 해오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근데 안전성 부분은 담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0년 동안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안전성을 확실히 설비 교체를 그때 했죠. 설비 교체 모든 걸 통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제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정을 지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안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장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위원들을 보면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행정학 하셨던 분, 사회학 하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경제적인 타당성,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이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진짜 이렇게 다 가버린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경주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도 나서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뛰어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지금 또 감사원 감사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2월에 뭐 이제 종료가 돼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지켜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일단 설비 교체를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또 2017년에 승인받고 난 다음에 원자력 건물 부벽에 뭐 콘크리트 결합이라든지 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성 부분에서는 지금은 이제 국회 요구로 감사원 감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결과도 이왕이면 좀 나올 때까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유의 생각이고, 안전성 부분은 예전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나오시는 국회의원 분들은 이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견해도 밝히고 또 이 현안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 토론도 빨리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 이어집니다. 조금 다른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후보께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게 뭐 네거티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는 지금 우리에게 뭐 잘못 알려져서 그렇지 어느 정도 사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사실 후보에 대한 그 자질에 대한 검증이나 또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또 네거티브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를 들어 강도를 보고 강도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 뭐 그런 제가 비유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23일 기자들과 질의응답 때 우리 후보님 선관위 등록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 복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네. 그 복당이 늦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로는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 대목 제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보니까 뭐 누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방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당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당으로 탈당을 하면 반드시 복당을 탈당한 곳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중앙당을 통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방해했다는 분이 김석규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뭐 직접 검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예, 보신 대로 방해한 사람이 뭐 젊은 기자가 방해한 사람이 김석기 의원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건 직접 검증하기가 그렇다. 짐작해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좀 사실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들으셨던 거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해보신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8월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경주에 제가 결심을 하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제 복당 신청을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당을 통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문의를 했죠. 네. 그런데 서울시당 관계자가 이제 경북도당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경북도당 관계자 뭐 누군지는 제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계속 진행이 더디어졌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17일 이전에는 반드시 복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당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복당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당을 통해서 다시 이제 승인이 돼서 복당이 가능해서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개적인 토론회가 있으면 또 후보들 간에 사실은 좀 뭐 이야기하기 싫은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이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꼭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왜 그랬냐 답은 뭐 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예. 후보들에 대한 이제 검증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필요하죠. 경주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지금 보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 현역 의원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다 지금 당 대표와의 연관관계, 밀접성, 뭐 친분관계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하시고 그걸 과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지역의 관심보다는 중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결국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은 보수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 똘마니 정치를 합니까? 대한민국 정치 중심인 이 본가 경주에서 말이죠. 나오려면은 보수 정치할 생각을 하고 나와야지. 똘마니 정치하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말씀 그대로 드리면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비례대표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모든 걸 쏟고 지역을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중앙만 쳐다보고 있다.
이건 사실은 아주 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검증 단계에서 뭐 나오셔서 이런 검증을 거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숨기고 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뭐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정체성에 관련해서 호국 보수의 본가지 않습니까, 경주가? 그런데 정체성이 좀 모호한 분이 있어요. 전력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밑에서 아마 정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출마도 하셨고 또 출마하시는 그 지역이 본인의 정치적인 고향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셨고 그런데 그걸 시민들한테는 숨기고 있어요. 그럼 왜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나와서 전면에 나와서 정치를 할 생각이면은 깨끗하게 밝혀야죠. 제가 이러이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지금부터는 경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깨끗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야 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딥니까? 경기 김포시인가요? 네네. 김원길 지금 예비 후보가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기자가 질문 안 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또 그때 당시에는 17대 때 같으면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인가요? 이 됩니까? 2004년도 2004년 같으면 집권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집권당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을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건 제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네. 저도 뭐 질문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정부는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 밴드를 통해서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시중에 많이 떠도니까 저한테 어떤 본인 설명이 카톡으로 좀 보내셨나 봐요. 본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저도 받아봤는데 아마 그 선거 벽보 쭉 뭐 보관하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고 한가 봐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인터뷰 전까지 선관위에서 역대 선거 기록을 다 찾아보지는 못해서 네. 그 부분은 다음에 뭐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되는 문제들이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 한다 그랬는데 벌써 30분이 되고. 네. 예. 오늘 가볍게 하신다 그랬는데 대단히 무겁게 하시네요. 아니 뭐 제가 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굳이 또 여쭙지 않고 제가 영상으로 또 대체한 부분이 네. 있고요. 다른 분들도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은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네. 예. 저희들은 기록은 쌓여가는 거고. 그걸 두 번, 세 번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야 새로운 질문을 해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마 선언문에 보면 경주는 오래된 미래다.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1대 총선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경주를 이끌어갈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 유권자 모두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과거만 팔아먹고 살아서도 안 되고 과거를 잘 개선을 하고 현재 사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살아갈 우리 경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고 하는 게 4년마다 뽑고 하는 것이 지역 일꾼들을 뽑는 것은 지방선거고 또 중앙의 일꾼들을 뽑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뭐 지금 100일 좀 더 남았죠. 아직 그렇습니다. 잘 보고 또 많은 판단하면서 미래 세대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경주의 당면한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네네. 풀어나갈 방법들도 지금 뭐 우리 이채관 예비후보가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또 만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여러 사람의 예.
그 지혜들을 그래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또 선거운동의 과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기도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주 초청해 주십시오. 예, 예. 경기포스 독자 여러분, 오늘 1월인데요. 그 1월 날이 특히 또 바쁜 행사가 많으시다는데 저도 사실은 1월 날 쉬어야 되는데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꺼이 뭐 시간 같이 약속을 정해서 오늘 대담을 진행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